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하루 쌤의 투자 방식 이야기. 제가 아직도 이 투자 방식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과 거의 완벽하게 갖춘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0%의 분들,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중에 30% 정도의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서 한 번씩 약간 과잉 배팅하는 이런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해 관점이 없이 그냥 따라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제가 비중 같은 것도 지켜라, 종목 같은 거 불러주는 거, 그게 거의 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 실수하고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오케이인데, 이해는 하고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가끔씩 이제 심리가 붕괴됐을 때 행동을 반대로 안 합니다. 이해는 못하고 따라만 하다가 이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 이 고점 대비가 여기까지 내 수익 다 까먹었다, 이런 심리가 생겨버리면 심리가 붕괴된 거거든요. 이해를 못하니까 붕괴돼서 여기 바닥에서 요렇게 살짝 올라가서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이게 이러고 나중에 폭등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잘하고 있다가 가끔씩 그런 행동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보면 주식 투자든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 중에 보면, 부동산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 안전자산이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정기 예금, 적금, 뭐 변액연금보험, 금, 달러, 채권, 고배당주, 그다음 부동산, 이게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안전자산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자산, 그리고 약간 수익도 20%, 30%까지 난 최대 그 18년 기준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금값이 40% 올랐습니다. 근데 2018년 기준이에요. 2018년 동안 18년 기준에서 40%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같은 기간 2018년부터 전기차 있죠. 2차전지 ETF로 계산하면 이게 지금 500% 올랐어요. 10배 이상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ETF가 아니고 특정한 종목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주력으로 그 당시 2차전지 공부 좀 하신 분들, 산업 사이클 공부 있잖아요. 산업 사이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포스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PM, 뭐 이런 종목들을 샀을 거예요. 그쵸? 이 종목들 중에 3개 중에는 1개는 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나 LG 화학 있죠. LG 화학도 포함했습니다. 자, LG 화학을 나중에 LG 에너지솔루션 갈아타면 되는 거고, 이게 삼성 SDI가 요때 2018년도에 18만원 했죠. 18만원 했어요. LG 화학도 거의 같은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18만원, 21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삼성 SDI하고 LG 화학도 저기 2018년도에서 보면 금하고 비교해서 얘도 평균적으로 얼마 올랐습니까? 300%에서 지금 500% 정도 올랐죠. 500% 올랐어요.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올랐습니까? 2018년 가격으로 보면, 한번 뒤에 가서 폭락은 나왔지만, 그 2020년도에 폭락은 나와도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1000%에서 한 2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2000% 정도. 자, 1000%에서 2000% 올라왔어요. 근데 대체 어떤 게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시간을 멀리서 보면 2017년도에서 계산을 하면요, 금은 이게 오히려 수익률이 내려갔어요.
금 2018년 10월달이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 이 위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거든. 여기서 계산하면요, 금은 지금 현재까지 20% 정도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은 여기 앞부분까지 수익이다가 지금 작년 기준에서 작년까지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 돼버렸죠. 마이너스를 가버렸다. 마이너스. 이 채권을 채권 파생 어떤 ETF를 가입했다 보면 이거 마이너스 30% 갔어요. ETF 채권 마이너스 30% 갔습니다. 고배당주 전체 미국 증시 고배당주 있잖아요. 고배당주 배팅한 게 수익률이 그 배당은 얼마 연 있죠. 연 9%에서 12%가 나오는데 뭐 좀 고배당만 세팅한 경우에 연 9%에서 12%인데요. 그러면 와 이거 수익이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건데 문제는 얘가 전체 주가 자체는 마이너스 25% 정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배당은 1.2에서 2.5% 주고 1.2에서 2.5% 정도 주고 수익률은 평균 보면 300% 이상이에요. 300%도 아니야. 그냥 500 기본 전체 지수로 봤을 때 같은 기간 동안 500% 이상 나온 것들이 있죠. 이게 얘하고 뭐예요? 전기차 업종이에요. 전기차 업종이라고. 이게 대체 어떤 게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어떤 게 효율적인 투자고 합리적인 투자인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달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마이너스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30%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30% 정도 올라 있는 겁니다. 30%에서 지금 2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14,400 얼마 할 때가 30% 오른 거고요. 지금은 20% 정도 다시 내려갔죠. 20% 정도 수익인데 정말 이게 안전자산이 맞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달러 채권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이게 무조건 안전자산이 아닌데 안전자산을 자꾸 얘기하는데 달러 채권은요 20년 지표가 있다. 20년 동안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기간 10년, 올라가는 기간 10년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샀어요. 여기서 지금 샀어. 여기서 지금 샀어. 앞으로 내려가는 것만 10년이 올라오는데 10년 걸린다. 근데 이건 또 물타기가 되냐라는 거지. 물타기가 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타기가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뭐 금을 주식시장에서 금 펀드나 금 채권을 금 종목 있잖아요. ETF. 그걸 사는 경우에는 물타기가 되지만 실제 금을 은행에서 사는 거는 물타기라는 게 불가능해요. 평단가를 못 맞춘다는 이야기.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 사면 평단가 맞아지는 게 주식형이라고 하면 이건 주식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금 달러는 주식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 그때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거 단점이 그런 거예요. 장점은 한번 굉장히 시장이 파괴될 때 그래도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챙겨주는 거죠. 그 정도는 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같은 기간을 보면 문제가 얘의 문제와 제가 하는 이 주식 중에 ETF뿐만 아니라 가장 길고 강력한 산업 섹터에 개별 투자하는 거 포함해서 이게 개별 투자의 단점이 뭐냐? 개별 투자와 ETF의 단점이 뭐냐면 2020년 3월 같은 경우 3월 1일자부터 해가지고 3월 20일까지 폭락하는 이 규모가 속도나 이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낮고요. 그 다음에 그걸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같으면 2021년도에 팔고 다시 중간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40% 또 물리는 거죠. 그렇죠? 예비비도 없이 올인을 했다 면 40% 정도 물릴 수 있었던 거죠. 그 구간이 있고 다음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 내가 심리가 붕괴되고 내가 진짜 확정적으로 이게 오를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져버리면 손절을 해버리겠지. 그쵸? 저희 방에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의문을 가지고, 자, 차트가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갈 때 사놓고는 자기는 여기서 사라는데 여기서 부태여, 여기서 사건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가서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서 떨어지니까 손절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몇 분은 제가 이런 거를 추방을 했는데, 지금 또 저희 방에 계십니다. 계시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분 추방을 왜 안 했냐면, 적어도 있잖아요. 현황표 같은 거 내라고 할 때 제때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가 실수했다고 해서 다 이제 제가 뭐 추방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만 아니고 4번이나 하고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제가 추방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가장 길고 강력한 산업 섹터가 ETF라는 것을 확실하게 100%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 그거는 미래사회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실적 지표 있잖아요. 실적 지표가 있어요. 이렇게 실적 지표는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실적 지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차트는 사실상 저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주식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차트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올라가죠? 극단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궈 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쇼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쇼크가 오면 일자로 또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혀요. 수주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차트의 모양은 어때요? 달라요. 수주 잔고량이랑 발주 받는 거나 판매량 증가 같은 건 실적 증가는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다른 외부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이렇게 자꾸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데 내가 여기서 얘가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청산을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청산을 할 거면 여기서 청산을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고점을.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돈이 안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이 여기인데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걱정 말고 다음 팔 구간까지 내가 돈 필요하지 않아. 쓸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냥 견뎌라. 그 다음에 여기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재매수를 다른 계좌, 남는 계좌로 여기서 매수를 할 거니까 계좌를 애초부터 다 4개나 5개를 파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걸 잘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여기서 갑자기 심리가 붕괴돼서 파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의 논리 있잖아요.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케미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마치 삼성전자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삼성전자든지 뭐 테슬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야 전기차가 암만 잘 가봤자 이것도 이렇게 파동이 나왔으면 이 바닥까지 한국 주식은 다 던지는 거다. 이걸 합리화하는 방식. 합리화. 여기가 자 포스케미칼이 42만원 찍었죠. 찍고 저는 여기 제가 뭐 한 29만원이거나 23만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29만원 오늘 때렸죠. 29에서 23 좀 중간쯤이면 25 정도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찍고 하고 무슨 쇼크가 뒤에 올라가다 쇼크 나오면 2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가 다시 42만원이 목 바른 게 아니고 이 위에 지금 47만원도 있고 여기서 59만원까지 이 다음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67만원에서 70만원대 많이 이제 일자로 확 올라가는 구간까지 나오면 이게 90만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무너지고 다시 가는 구간에는 90에서 120만원입니다.
아직 갈 날이 한참 남았어요. 갈 기간이 연도별로 보면 한참 많이 남았어요. 항상 무너지고 가는데, 지금 와서 이 논리가 삼성전자가 이 뱉어낸 거, 테슬라가 뱉어낸 거, 아니면 무려 LG 생활건강 있잖아요. LG 생활건강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LG 생활건강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우리나라 2차전지 주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에코프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상장을 다 해버리면, 많이 해버리면, 몇 개만 해도 아마 눈치 까는 사람은 알고 에코프로 안 살 거예요. 다 팔을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하고 이 2차전지 산업의 ETF나 전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게 무식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일까요? 사기꾼이건 무식하다는, 그냥 정권사 애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애널 말고 무슨 투자 자문 대표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사지 마라, 난 공매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슈팅이 나왔으면 앞으로 2년에서 적어도 2년에서 3년, 뭐 4년, 5년, 7년 동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왜 틀렸냐면, 이게 주식장의 산업 이거 있잖아요. 이 섹터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을 산업 섹터에 연계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비율은요, 30%고요. 전 세계의 연기금이나 이런 거, 연금이나 보험 이런 데 들어오는, 이제 은행 이런 데 전부 다 들어오는 게 프로그램 매수라 했잖아. 프로그램. 바이를 한단 말이에요. 바이와 셀을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 이 얘들이, 프로그램 매수의 IQ가 제가 2000이라고 했잖아요. 슈퍼컴퓨터들 한 대가 2000짜리 IQ가 2000짜리라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얘들이 어떤 섹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빅데이터 분석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부분만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프, 논문의 그래프 있잖아요. 논문이나 기업의 실적 그래프, 실적 전가치, 이런 걸 전부 다 조합을 해서 어떤 놈을 싹 다 팔아치워버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이 프로그램 바이와 셀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이제 끝났다고 이게 인구 있잖아요. 인구, 이런 소비, 구매력,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 침투율, 시장 증가율, 이런 걸 다 얘가, 슈퍼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해서 앞으로 피크는 언제까지 가냐, 피크가 언제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 슈퍼컴퓨터의 프로그램 설정이 누가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의 기준으로, 과거에 이게 벤자민 그레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이 이렇게 가치 성장주 투자자들이,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거 진짜 무시 못해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5파에서 7파까지 나오는 산업은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말한 거, 무너져서 지금 바닥까지 던지는 거. 자, LG 생활건강 뮤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이 지금 5파동 나와서, LG 생활건강 7파동짜리죠. 삼성전자는 5파동에서 6파동 넘어가는 애거든요. 근데 지금 1파동에서 2파동 넘어가는 애가 누구야?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산업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 규모가 일반적인 규모보다 엄청 커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규모보다 더 큰 게 뭐다? 반도체 규모가 요만하다고 하면요, 얘보다 더 큰 게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고 2차전지 있죠, 배터리예요. 근데 2차전지 배터리는요,
왜 2차전지 배터리가 자동차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IoT가 500억 개야. 500억 개. 그 다음에 IoT는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얘는 배터리가 2년 3년마다 바뀌잖아. 폰을 계속 바꿔서지 뭐 10년 동안 쓰는 사람 별로 없죠. 50% 이상은 이 3년이나 4년 5년 이내에 계속 바꾸죠. 그럼 이건 하나의 1억대의 시장이 1년 총 2억대 정도라고 하는데 2억대의 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배터리가 새로 장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지금 증가하는 거고 이것도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반도체 수요보다 얘가 훨씬 큰 겁니다. 계속 증가하는데 이제 2년 과도기를 지나가지고 실제 판매되는 증가 속도 이걸 봤을 때 아직 10%밖에 안 왔어.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앞으로 190%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이분이 여기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뭐야, 이게 무지하다는 거죠.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분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엘리베이터 파동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작은 파동에 1, 2, 3 파동이 있고 이 다음에 또 1, 2, 3 파동이 있고 이걸 하나가 엘리베이터 파동이야. 1파동, 큰 대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10%밖에 안 왔다는 거지. 시장 침투율이. 근데 앞으로 90%까지 갈 거를 지금 벌써 나온다고? 근데 선행 지표가 있어요. 자, 10% 대기 1%일 때부터 주가가 한번 이렇게 펑 터지고 난데, 2017년도에 터지고 난데, 이 몇 년 동안 내려갔죠. 그때 내려갔어요, 이미. 까고 지금은 이제 1파동 나고 10% 되고 이제 20% 갈 때 한번 내려가고 20% 갈 때 한번 터지고 또 30% 갈 때 한번 밑으로 까고. 근데 까는 게 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지. 이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전 세계 쇼크가 왔을 때만 내려가는데 그때는 로또 1등입니다. 집을 담보 10억이라도 해가지고 그때 그런 ETF에다 집어넣으면 10억이 적어도 30억에서 50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운이라고. 2020년도 3월달, 4월달 사신 분들 10배씩 올랐잖아. 포스케미칼도 그 딱 10배 올랐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자, 이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 그 관점이요.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 관점이 얼마나 무지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 침투 적어도 40%, 45%에서 55%까지는 따라가야 돼요. 지금 10% 지점이에요. 10%. 10%인데 벌써 판다고? 2차 전지를 판다고? 10%에서 차트가 흔들흔들한 거를 못 견디면 어떻게 45%까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1000%에 곱하기 1000% 곱하기 3개에서 4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3000%, 4000%까지 가는 건데 이게 왜 벌써 팔아먹냐고. 자, 제가 A 계좌는요 팔지 말고, 그쵸? B 계좌, C 계좌, D 계좌, 이거는 D 계좌 중에도 아주 낮게 산 이 연금 계좌 중에 1번이 있죠. 타이거 2차전지. 옛날 200% 넘는 분 많잖아, 연금 계좌가. 근데 150%, 200% 넘는 분도 많잖아. 그 다음에 2번으로 다른 거 비슷한 ETF 사죠. 그럼 이런 것들은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이 파도 타기 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B 계좌, C 계좌도 A 계좌하고 D 계좌의 1번 놈 냅두고, 얘들은 냅두고, B 계좌, C 계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 수익 내면 팔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재매수하고, 요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 맞아.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 그러면 그 현금이 빠져나와서 장이 폭락할 때 기다려가지고 다시 재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지금처럼 막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막 주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무너지니까 20일 동안 20회 분할 매수하고 1차분을 고래 사고, 여기서 내가 다 샀는데 11% 정도 떨어지는 놈들을 하나씩 한 번씩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만 지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렇게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안전장치기도 하면서
그 시장 평균보다 항상 낮은 평단가를 유지를 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과락장에도 이게 수익을 계속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버리면 수익이 안 나.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20%난 사람과 마이너스 25%에서 멈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계속 한 사람은 선생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니까 20%, 진짜 20% 수익 나네? 남들은 마이너스 25%예요. 물론 찍혀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25% 찍혀 있지만 평당을 맞추면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게 위에 올라간 수익이 더해진 게 20%나 챙긴 사람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40%까지 챙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S 오토메이션을 제가 700만원에서 요거 이제 3천만까지 늘리세요. 얘가 3천만원 가지고 샀다가 다시 내려와고 팔고 올라가서 팔고 이거 몇 번 하면 이게 3천만원에 자 지난번 70%까지 올랐죠. 70%까지 한번 팔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 20%에서 40%가 몇 번 있었거든. 저는 그러니까 이게 240% 총계가 240% 정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3천만 원 갖고 240% 정도 100%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렇죠? 100%면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인데 240%면 7천이 넘는 돈이잖아. 저는 딱 3천만 원 갖고 안 가요. 1,100만 원 갖고 했다가 뭐 점점 늘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벌었죠. 아래서 오토메이션 한 종목 갖고도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안 좋은 걸 다 막았단 말이죠. 그거 돈 번 거 갖고 마이너스 간데 돈 넣고 이렇게 맞춰면서 탈출시키고 평단가 맞춰놓고 낮춰놓고 그러니까 저희 방 사람들은 요건 좀 따라준 사람은 수익도 나 있고 평단가도 아주 낮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올라와서 막 그 평단가 맞춘 종목들이 막 수익 나가지고 지금 막 걷어내놓고 이것도 수익이죠 또. 그렇죠? 여기 팔리는 것도 수익 자체고 평단가는 남들보다 훨씬 나고 남들은 아직 여기 있어요. 안 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 지켜주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잘 지켜줬는데 약간 뭐 마이너스가 좀 가 있는 게 있잖아. 마이너스 좀 가 있더라도 다른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 봐봐. 어떤 종목은 막 100%도 올라가 있고 300%도 올라가 있는데 아주 소액으로 산 거. 근데 100개 좀 막 사가지고 이런 분들. 그런 건 있지만 전체 계좌 그 수익률을 보면 이게 1억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보통 4천에서 7천만 원 마이너스야. 저한테 지금 뭐 자기 친구 거라고 보내주거나 자기 형제분들 거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녀분라고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 보면 심장이 먹먹거려요. 심장이 먹먹거려. 이 사면 안 되는 종목들, 그 있잖아. 금융주, 건설주.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건설 부흥한다고 해서 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올인형으로 샀더라고. 지금 마이너스 70%, 80%인데 투자할 돈도 없고. 그런 경우는 이제 손절해가지고 빨리 전기차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죠. 자,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작년 2021년부터 2022년, 특히 2022년도 3월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장이 정말 이게,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가장, 어떤 포지션 잡기가 주식이라는 건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 됐고 어떤 산업 섹터가 올라갈 것인지 그 바닥인지 이런 거 포지션을 잡는 건데 포지션이 잡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주식을 포기했거나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이제 저 반대로 그 인버스 같은 거 사가지고 완전히 쪽박 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제 40몇 년 만에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1970년대에 그 석유 파동 있잖아요. 이란 호메니용 그 있잖아요. 중동 혁명이 일어났죠. 이란 혁명이 일어났죠. 호메니용이 정권 장악하면서 이 여파로 이란 주변 국가들 전부 다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 일으키면서 미국, 영국을 다 추방하면서 석유 국유화를 해버렸죠. 이란 하니까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사우디, 이 주변 나라들 다 했다면 석유 매장을 갖고 있는 나라 다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아직 프랑스한테 독립을 못한 프랑스는 독립을 한참 늦게 해줬거든요. 걔네들은 또 막 군사 쿠데타 같은 것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알제리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얘들도 상류국이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막 이제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 주가가 진짜 힘들었다고 해요. 이 4년 동안. 이때는 4년 동안. 돌아가면서 이제 석유 파동 일으키고 석유를 수출을 안 한 겁니다. 수출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폭등시켜가지고 폭등시킨 상태에서 이제 나눠주는 방식. 나한테 말 잘 들으면 주고 안 그러면 말 안 주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때 인기도가 없는 국가잖아.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 아예 참 안 줬대. 근데 일본은 특정한 그 뇌물 받고 계속 준 나라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공수를 좀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석유를.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자꾸 뭐가 만들었지. 근데 작년도 봐봐.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인위적으로 만든 게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아니 지금 파월 의장 진짜 정말 최악입니다. 트럼프도 2018년도 또 그랬지만 A라고 했다고 왜 A로 할게요 그러면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달 뒤에는 나 몰라라고 그러고 포지션을 A에 맞춰놨더. 그래 A라고 이야기해서 A에 포지션 맞춰놨더니 갑자기 나 A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아. 나 B 할래. 갑자기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B 하다가 갑자기 A1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 그래도 요번에는 A3 정도는 할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2달 뒤에 또 내가 언제 그랬냐. 이 상태가 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 S 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계속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 너 죽이겠다고 막 협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불안테러 하겠다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막 문서도 가고 옐런 재무장관 또 죽인다고 막 협박당하고 얼마 전에도 옐런 재무장관 집에 괴한 침투해가지고 총을 발사를 했는데 자기 남편한테 발사를 한 것 같아요. 발사했는데 맞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찰과상 정도 몸싸움 해가지고 찰과상 정도 입은 것 같아. 하여간 자 여러분이 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저는 이게 정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게 시장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수익 관리가 되고 현금 관리하면서 시장 패턴에 맞춰가지고 완전 저점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완전 저점 여기 딱 사는 구조는 아니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시장이 어떤 수많은 어떤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나왔다. 그럼 보통 보면 제가 여기쯤부터 사거든요. 사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0%야. 그걸 평단가를 맞춰가지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 기준을 알면 되죠.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딱 사서 바로 수익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사자마자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구조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자마자 그걸 확률을 찾아가지고 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실패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죠. 손절해야 돼. 손절과 수익 실현 이 두 개를 병행하는 사람들이면 가능한 건데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절과 수익 실현을 반복해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전 세계 98%는 저 방식을 채택해가 돈을 다 잃어요. 실제 단타 스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전 세계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 한 5%, 그러면 총 7% 정도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10% 정도는 수익이 있고 중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크죠. 크다고.
내가 시드머니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 이게 훨씬 커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금액에 10억 갖고 시작해가지고 2017년부터 같은 식으로 했다고 보면 몇몇 사람들은 훨씬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지만 이거 벌써 10배씩 100억을 벌었죠. 이 사람들은 하다가 그 2년 동안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손실도 나고 한 번씩 수익도 나고 했겠지만 지난번에 그 누가 200억이다가 70억이 마이너스 됐다고 하더라고. 김종환 씨도 마찬가지, 슈퍼리치도 그렇죠? 단타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되어버린다고. 자, 여기까지 뭐 투자 방식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ETF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해야 되냐를 이해하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이게 장이 암만 힘들어도, 그렇죠, 볼장에도 통하고요. 볼장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복등장에도 통하고 폭락장에도 통합니다. 이게 다 양쪽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시스템이에요. 제가 레이 달리오를 굉장히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장이 엄청 힘들 때도 방어를 많이 했더라고. 레이 달리오가 작년에 은퇴 선언을 했지만 은퇴 선언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남들에 비해서 크게 손실을 난 건 아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